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오버바이트 뎁스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버바이트 뎁스 인디케이터는 돌아가신 김 교수님께서 1974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정교합을 치료할 때 수직적 요소는 교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치료 전에 정상적인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중간에 환자는 갑자기 오픈바이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반대인 경우 오픈바이트이 있었던 환자가 치료하는 중간에 바이트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존의 세팔로메트릭 애널라이시스에서 이를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와 같은 오픈바이트냐, 오픈바이트 경향이 있냐, 딥바이트냐, 딥바이트 경향이 있냐를 평가하는 거가 한계가 있게 됩니다. ABCD 환자를 보겠습니다. A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맨디블라 프렌 앵글이 값이 크고 고니알 앵글이 큽니다. B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니알 앵글도 작고 맨디블라 프렌 앵글도 작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자가 오픈바이트이고 어떤 환자가 딥바이트일까요? A번과 C번 환자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오픈바이트로 알고 B번, D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딥바이트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ODI 논문은 119명의 정상교합 환자와 그 다음에 500명의 부정교합 환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1은 정상적인 교합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 다음에 그룹 2는 그 다음에 딥 오버바이트 그룹, 그룹 3은 그 다음에 노멀 오버바이트 그룹, 그룹 4는 오픈바이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5가지 측정치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FH랑 페이셜 앵글, SN과 페이셜 프렌 앵글, FHSN과 맨디블라 프렌 앵글, 그 다음에 팔라탈 프렌 앵글, 그 다음에 팔라토 맨디블라 프렌 앵글, 또 그루조 맨디블라 프렌 앵글, 그 다음에 고니알 앵글, 그 다음에 페이셜 프렌과 맨디블라 프렌이 이루는 값, 그 다음에 AB2 맨디블라 프렌, 그 다음에 12번째가 AB2 맨디블라 프렌 플러스 팔라탈 프렌 앵글, 그 다음에 인터인사이저 앵글, 그 다음에 상순에서 인사이저 팁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오버바이트 양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FH 프렌을 설정한 이유는 FH 프렌은 그 다음에 안면의 위치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지침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팔라탈 프렌과 거의 다 평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라탈 프렌 자체가 환자들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탈 프렌, 이런 ANS가 이와 같이 하방으로 위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ANS가 상방에 위치한 경우, 어버드 포워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9명의 정상교합 환자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AB2 맨디블라 프렌 플러스 FH2 팔라탈 프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급의 부정교합,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딥바이트가 많을까요? 오픈바이트가 많을까요? 딥바이트가 많습니다.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오픈바이트가 많을까요? 딥바이트가 많을까요? 오픈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맨디블라 프렌 앵글과 기준선, SN, FH 이런 거를 각도만, 수직적인 각도만 쟀는데, 이와 같이 전후방적인 관계에 의해서 수직적인 관계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점을 가지고 하나의 선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그 선 자체가 AB 프레닝이 되겠죠. 그래서 500명의 부정기압에 있는 환자들을 평가를 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AB2 맨디블라 프레닝이 이루는 값 자체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인 경우 정상교합, 그 다음에 그룹 2 딥바이, 그 다음에 그룹 4 오픈바이 에서 보게 되면은 정상의 값도 그룹 1인 경우에는 74.5, 그 다음에 그룹 2인 경우에는 77.7, 그 다음에 그룹 4인 경우에는 65.5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거를 오버 바이 뎁스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값은 AB2 맨디블라 프레인이 이루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팔라탈 프레인이 FH랑 이루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ODI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픈바이트나 오픈바이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ODI가 크면 클수록 딥바이트나 딥바이트 경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측치들을 우리가 분포도에 따라서 평가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더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분석법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ODI인 경우가 위 다른 세 개의 계측치들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C번인 경우가 오픈바이, D번인 환자가 딥바이트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ODI 값을 보게 되면은 C번인 환자가 딥바이트, D번인 환자가 오픈바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주어지는 환자의 치성 상태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C번인 환자가 딥바이트, D번이 오픈바이트를 보이게 되겠죠. 이럴 때 이런 ODI 값 자체는 두 가지 값을 더한 것입니다. AB2 맨디블라 프레인 플러스 마이너스 팔라탈 프레인. 그래서 같은 ODI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A번과 B번 환자는 65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 A인 경우에 있어서는 팔라탈 프레인이 0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주된 문제는 하악이 스티프한 맨디블라 프레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B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AB2 맨디블라 프레닝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팔라탈 프레인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주된 문제점은 상악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가 스켈레탈 오픈바이시냐 아니면은 어콰이어드 오픈바이시냐 아니면 스켈레탈 딥바이시냐 어콰이어드 딥 오버바이시냐, 치료하기 이전에 진단할 때 우리는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오픈바이신 환자는 치료하는 중간에 전치부가 오픈바이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오픈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골과 하악골에 비정상적인 골격의 양상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미는 습관에 의해서 오픈바이스 정도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ODI인 경우가 값을 보게 되면 60대나 아니면 50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어콰이어드 오픈바이트, 후천성 오픈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골격은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미는 습관에 의해서 오픈이 된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자인 경우에 ODI는 일반적으로 70대, 심지어는 80대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켈레탈 딥 오버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골격적으로 ODI가 80대, 심지어는 9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후천성 덴탈 딥 오버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 하악 전치가 오버이럽션이 됐든지 아니면은 구치가
언더 이럽션 된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ODI 값은 70대나 아니면 80대가 될 것입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ODI 저널에서 나와 있는 증례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2년 교정 치료를 하는 중간에 전이가 된 환자입니다. 크레스트 디비전 1 케이스로 상하악 제일소구치를 발치하였고 그 다음에 에지와이즈 어프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서비컬 헤드기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FMA는 31도입니다. 정상의 범주에서 약간 크지만 그래도 정상 범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ODI는 65도입니다. 65도는 오픈바이스를 의미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 서비컬 헤드기어를 쓰게 되면 구치는 더욱더 정출이 될 것입니다. 정출이 되면서 이급 관계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환자는 전치부 쪽에 오픈바이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ODI는 80대입니다. 이는 골격적으로 오픈바이스를 보이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크레스트 디비전 1으로 상하악 제일소구치 발치하고 에지와이즈 장치로 치료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심한 오픈바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악 제2대구치 4개를 발치하고 치료를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또한 심한 오픈바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및 그 다음에 상하악 제2대구치 발치를 통해서 치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치열궁에서 구치부 쪽에서 웨지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웨지 이펙트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바이스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ODI 저널에서는 오픈바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시프로케이팅 포스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픈바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구치부 쪽에서는 압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부 쪽에서는 정출이 되면서 그 다음에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조절을 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합평면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전치열에 있어서 치아의 경사도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바이스를 치료할 때 성공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직립을 하기 위해서 최후방에 어떠한 보니 배리어가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 또는 제3대구치가 직립을 할 때 보니 배리어가 있게 되면은 이런 제3대구치를 발치를 해야만 되겠죠. 만약에 이와 같은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치축의 직립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ODI 저널에서는 우리가 치열의 안정성 및 전치부 총생 및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안정성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를 조절을 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악 전치부에 심한 총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악 전치부 총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딥 오버바이시 되어 있는 환자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ODI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 총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치부의 수직적 관계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고 조절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치아 이동의 양상 및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구치부에 있어서 치아 이동의 속도는 ODI 크기와 반비례한다. 즉 ODI가 크면 클수록 치아 이동이 잘 안 되고 ODI가 작으면 작을수록 치아 이동이 잘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낮은 ODI를 가진 경우 60대나 5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치아 이동을 보이게 될 거고 이에 반해 ODI가 80대나 90대에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아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치부들의 치아 이동의 속도는 우리가 같은 환자에 있어서도 상악이냐 하악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맨디블라 프레넥글이 스티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구치는 더욱더 전방으로 경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팔레탈 프렌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ANS가 어버드 포워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가 더욱더 근심으로 경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테리어 컴포넌트 오브 포스와 그 다음에 치아 이동의 속도를 우리는 평가를 같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즉 엔테리어 컴포넌트 오브 포스가 크면 클수록 치아 이동은 더욱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치부 총생이 있거나 돌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루틴한 발치치료, 루틴한 치료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묘에서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골격 및 안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맞춤형 교정치료를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OD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맞춤형 교정치료를 할 때 바람직한 지표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ODI를 사용하지만은 이거를 평균치 정상치로 맞추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ODI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환자의 평균치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격 안에서 치열을 배열하는 것이 우리는 교정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